저는 오늘 무비 콜라주 시네마톡 진행을 맡은 무비그 김영민 기자입니다. 영화 누나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시네마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인사 한 말씩 부탁드릴게요. 감독님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윤희 역할을 맡은 성민입니다. 네. 네, 영화를 찍고 한 2년 만에 개봉을 해서 개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. 네,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더 행복합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시네마톡 진행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. 정말 예의 바르신 분들인 것 같고요. 성유리 씨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찍고 2년 만에 개봉하는 건지 몰랐는데 뭐 군대 제대하시길 기다리신 건가요, 감독님? 네, 어떻게 보니 그렇게 됐네요. 그리고 지금 성유리 씨 캐스팅도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역할이에요. 저는 누나라고 하고 처음에 성유리 씨가 주연한다고 해서 되게 샤방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보니까 성유리 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저는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. 캐스팅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. 사실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기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잖아요. 근데 시나리오를 썼을 때 쓰고 나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할 때는 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제 캐스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, 마음에 드는. 네, 그런데 유리 씨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꿈을 굉장히 자주 꿨었거든요. 근데 꿈에 2번이나 나왔었어요. 평소에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? 사실은 이제 사실 다른 멤버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. 네, 물론 대학교 때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나리오를 그냥 성유리 씨는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단숨에 읽으시고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진짠가요? 네,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아버지가 주셨어요. 네,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데뷔일에 뭐 일거리를 주신 게 처음이어서 별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너무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고 뭔가 운명 같은 그런 끌림을 받아서 네, 바로 한다고 했죠. 네. 언뜻 듣기에는 어떤 점에 성유리 씨가 운명같이 끌렸을까 의아할 수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? 그 당시에 제가 좀 데뷔를 하고 내가 과연 나는 누굴까? 내 진짜 모습은 뭘까?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윤희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어둡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말 없고 항상 땅만 보는 캐릭터, 그런 가면을 쓰고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윤희를 보니까 뭔가 저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. 네.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른 뭐 로맨틱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화려한 주인공을 맡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있으셨어요? 네. 솔직히 또 저의 고정된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캐릭터의 시나리오나 뭐 드라마 신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운명 같은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윤희랑 진호는 일맥하는 부분이 한 아이는 너무나 그걸 폭력적으로 드러내고 한 아이는 그걸 자기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누르는 그런 캐릭터인데 윤희 역을 이제 맡으시고 처음에 그 윤희에 대한 스타일링을 하시고 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? 참, 네, 뭐 항상 뭐 예쁘게 하려고 화장을 하고 뭐 예쁜 옷을 입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가 네,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을 하려니까 솔직히 처음에 좀 우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울함이 영화에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솔직하신
아닙니다. 저는 윤희가 좀 재미있었던 게 마냥 어두운 캐릭터가 아니라 네. 미운 사람한테는 밥에 돌도 넣고 네. 막 그런 점들이 좀 재미있었거든요. 어떠셨어요? 그 윤희도 그 또래 아이들 뭐 여자처럼 기쁠 때도 물론 있을 테고 뭐 신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윤희는 나는 그런 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땅거지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내면에서는 그래도 그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많은 뭐 감정이 있겠죠. 네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로 뭐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희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저도 그런 거를 시나리오로 볼 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. 네. 저는 이 영화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사실 성유리 씨 같이 생긴 언니가 누나가 학교에서 밥을 푸고 있으면 화제가 돼야 마땅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다른 영화였으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 대사로 표현을 하셨던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분이 이제 두 분이 주로 거의 두 분이 호흡하는 연기잖아요. 두 분의 사이는 어땠어요? 촬영장에서? 솔직히 주승 씨한테 미안한데 제가 처음에는 안 친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. 왜냐면 너무 친해지면은 윤희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친해져도 되는데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끝나고 주승 씨가 이렇게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참 아쉽고 좀 더 친하게 지낼까 이랬었는데 이제부터 친해지려고요. 특별히 아쉬워 보이시는데요. 그리고 주승 씨가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요. 눈빛도 그렇고 어린 친구인데 제가 솔직히 약간 주승 씨한테 말 시키려고 그러면은 1시간 전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이런 말 하면은 괜찮을까? 이렇게 그 카리스마에 약간 압도돼서 말을 많이 못 시켰죠. 그 마음 알 것 같아요. 가끔씩 쳐다보시면 그 마음이 드네요.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친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. 네, 친합니다, 저희. 난 좋았습니다. 저도 좋았어요. 운동이 힘드셨겠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여기서 또 화제?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맞잖아요. 네. 그거 다 맞으신 거예요, 진짜로? 사실 대역분이 계셨는데요. 처음에는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몇 대 맞고 너무 겁을 먹어서 아들이한테 저는 꼭 대역을 해달라고. 근데 그 대역분이 오셨어요. 근데 저는 약간 무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배우분이셔서 이렇게 굉장히 등치도 있고 뭐 이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여리여리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맞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? 내가 하는 걸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막 그때부터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부터 좀 연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예쁘다. 여기에 성유리 씨가 사인도 해주시나요? 네, 그럼요. 그럼 어서 질문을 받아볼게요. 예, 저기 빨간색 목도리 하신 분. 그 영화 장면에서요 버스 정류장이랑 그 전화박스 있잖아요. 꼭 그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? 간략하시네요. 저도 아까 감독님한테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던 장면이 그 공중전화 씬이에요. 두 분이 비에 젖어서 거기 각각 들어가 있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, 저는.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. 천재이신 거죠. 고민 안 하시고 썼는데 나오고. 네. 그분께서 그 장면이 저는 앞으로 누나 하면 이렇게 딱 그림처럼 한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네.
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앞 두 번째 줄에 계신 남자분부터 받을게요. 먼저 영화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좀 전에 라스트 씬 이렇게 공중전화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그 이주승 씨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컷에서는 이제 그 해군복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해군 쪽에 입대를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 영화 촬영 이제 끝나고 이제 입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촬영 당시에 이미 뭐 날짜가 나와 있었던 건지 그래서 만약 그런 거 같으면 그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난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.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물에 빠진 누나를 구하려고 해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윤희의 물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걸 주승 씨가 대변해 준다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니 육군복이 안 어울려서.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저는 군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갔고요. 그걸 깎고 머리 한번 또 길렀다가 또 깎고 간 거예요. 군대는 또 저는 육군으로 갔거든요. 이상하게.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은 저기 손 번쩍 되신 남자. 누나 잘 지냈어?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. 영화를 보면서 그 누나잖아요. 근데 저는 친 여동생이 있어요. 그 여동생 생각이 많이 나서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. 나중에 후속작이 있다면은 오빠도 네, 알겠습니다. 끝이에요, 과장님.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두 번째 계신 분요. 누나 잘 지냈어 할 때 깜짝 놀라시죠? 아는 분인가? 네, 영화 정말 힐링되는 기분으로 정말 잘 봤고요. 비 오는 장면이 유난히 많았는데 혹시 날씨 때문에 곤혹을 치른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유리 언니 개런티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봤는데 정말 한 푼도 안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대답해 주세요. 네, 비 때문에는 사실 사수차를 불러서 찍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고 뭐랄까 항상 이렇게 해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들었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. 그래서 오히려 비를 맞으면 좀 더 시원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. 네, 개런티는 저희 통장에는 뭐 네, 없었던 걸로. 네. 아버지께서 처음 가져다 주신 일거리였는데 네, 그거 개런티가 되셨네요. 네, 아버지가 참 욕심이 없으셔서.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? 통장의 빵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. 네, 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네. 그 성유리 씨가 공포심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 장면은 어떻게 촬영된 거예요? 그건 수중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몇 미터였죠? 굉장히 5m 풀장에서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7m 수조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. 예전에 드라마를 찍을 때 스쿠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저는 안 무섭다고 5m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 물의 압력이 딱 느껴지면서 또 이렇게 눈을 떠야 됐는데 뿌옇게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또 숨도 못 쉬겠고 압력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압박이 오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윤희의 그런 공포심이나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후로 좀 물이 무서워졌어요. 네. 굉장히 트라우마까지 선사하시는
실제로 성유리 씨는 무서워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원래? 뭐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귀신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별로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이렇게 벌레 뭐 이런 것들 아주 조그만 벌레들만 눈에 안 보여서 더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벌레들. 네, 그런 거 외에는 솔직히 겁이 별로 없어요. 네. 두 번째는 네, 항상 이제 성유리 씨는 이제 1순위 네. 저의 캐스팅 대상이 됐는데 네, 성유리 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네 저도 감독님 라인을 탔다고 생각합니다. 감독님 말씀. 훌륭한데요, 되게. 아까 또 줄은 네, 여기 앞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. 그 영화 중간에 보면 주방장이 그 구멍 속에다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윤희가 또 나중에 그것을 몰래 봤다가 나중에 또 소리를 몰래 지르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실 주방장이랑 화해를 하잖아요. 중간 마지막쯤에. 근데 주방장이 그것을 데리고 가서 뭐 자기가 옛날에 이랬었다 하면서 사실 억하심정 같은 거 막 푸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어서 그냥 원래 그냥 보여주려 그 윤희만 보고 넘어가는 장면으로 하시려고 했던 건지 좀 궁금해합니다. 네, 그냥 윤희만 보고 넘어가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그 주방장이 소리 지르는 걸 윤희가 보게 되고 윤희도 나중에 이제 그런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약간 이제 발산하는 효과를 주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 속 안에 캐릭터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의 어떤 이제 만남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관계에서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주방장하고 윤희하고도 이제 뭔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방식이 그냥 생각났고 네,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네, 이렇게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뒤에 계신 분 먼저 좀 받을게요. 네,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예요. 그리고 찍으면서도 솔직히 뭐 적은 예산의 영화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주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꼭 이 영화를 해야 돼라고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뭐랄까 짜증도 좀 났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제 스스로 또 느낀 점이 많고 또 제 스스로 극복한 부분도 있고 또 배운 점도 있고 또 힐링된 부분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찍는 것만으로도 선물 같은 영화였는데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저는 약간 복권을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좀 기분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끼시고 또 주변 분들도 이런 뭔가 힐링이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많이 봐주세요.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뮤직콜라의 시네마틱 리뷰였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떨어졌나?